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벌써 12월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올해 환율 흐름과 내년 전망, 금융시장부 이규선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환율 이야기 준비해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환율이 참 다이나믹했는데요. 지난해처럼 1,400원대까지 오르지는 않았지만 1,200원대 초반부터 1,300원대 중후반까지 출렁였습니다. 네. 변동폭으로 보면 150원 정도 움직인 것이니 작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 환율 흐름을 종합하고 내년 전망하는 시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올해 환율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기대와 실망의 반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대와 실망의 반복이요. 네, 네, 어떤 걸 기대했고 무엇에 실망했다는 겁니까? 사실 지난해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올해는 물가 상승세가 좀 둔화하기 시작하면서 연준이 긴축을 멈출 거라는 기대로 환율이 내렸다가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다시 환율이 오르는 그런 사이클이 반복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상반기 환율 흐름을 보면 상반기 환율이 가장 낮았던 날은 2월 2일 1216원 40전이었거든요. 그간 고환율에 익숙해지셔서 1200원대 초반 환율이 언제 있었나 싶으시겠지만 연초에 잠깐 있었고요. 이때 왜 이렇게 환율이 낮았냐면 미국 물가 상승세 정점이 확인이 되고 점점 둔화하기 시작하면서 이쯤이면 연준도 긴축을 그만하겠지 이렇게 시장이 기대했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환율이 낮았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아시다시피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았고 연준도 긴축을 그만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하면서 환율이 반등했습니다. 네. 환율은 그래서 상반기 중에 1,300원으로 되게 빠르게 올랐다가 그리고 고점은 1,340원까지 기록을 했죠. 네. 이제 여기까지가 상반기 흐름이고 하반기엔 어떻게 움직였죠? 네, 하반기에도 흐름은 비슷했습니다. 기대와 실망 이런 패턴이 똑같이 나타났고요. 네네. 하반기 환율 저점은 7월 18일 기록한 1357원 30전이었는데요. 이때 환율이 많이 빠진 이유도 결국 미국 물가 둔화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또 7월 들어서 미국 물가 예상보다 더 둔화하면서 환율이 크게 내렸는데 네네. 하지만 이번에도 연준이 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네. 금리 물가 상승세 둔화한 건 맞다. 근데 금리 내리진 않을 거다. 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네네.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연준이 내면서 환율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네, 금융시장에서는 이걸 고금리 장기화라고 불렀거든요.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끌고 가겠다. 네네. 더 올리지는 않겠지만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환율이 올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하반기에. 10월 4일이 올해 환율이 가장 높은 날이었는데요. 네. 1363원 50전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네, 이후에는 또 미국 물가가 둔화하기 시작해서 단기간에 60원 빠졌고 1284원까지 내렸었는데요. 네. 지금도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용한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또 실망 단계가 올지 아니면 기대가 실현될지 이게 당분간 환율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연준이 기준금리를 그만 올리겠지 했는데 예상이 이제 빗나가고 네, 또 그만 올리겠지 했는데 또 이제 빗나가고 네,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환율이 출렁출렁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기면서 이제 환율이 1,200원대까지 내려간 건데 네, 이 금리 인하 전망이 또 어긋나게 되면 그렇죠. 환율이 다시 이제 위로 튀어 오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한다면 환율도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네. 만약에 또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다면 올해 반복됐던 것처럼 환율도 상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전망이 더 우세한 상황입니까?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 기대가 실현될 것이란 의견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르다 그런 건데요. 그 근거가 뭐냐면 이번에는 물가 상승세가 잡혔을 뿐만 아니라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것게 주요한 논거입니다. 경기 둔화요. 그렇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면 10월 민간 기업 구인 건수는 2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았거든요. 시장 전망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네. 이렇게 노동 수요가 줄면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경기가 둔화하고 근로자들이 돈을 못 벌면 수요가 줄 것이고 물가도 예상보다 더 빨리 둔화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연준이 결국 내년 중으로 금리를 내리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현재는 더 우세합니다. 네네. 네, 그러나 연준 금리 동결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란 경고의 목소리 이번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번에도 실망할 거고 환율이 다시 오를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거를 살펴보면 연준의 물가 상승 목표는 전년 대비 2% 상승입니다. 네. 근데 지금 물가 상승세가 둔화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3%대고요. 그러니까 물가 목표인 2%로 수렴하는 시기는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내년 내내 물가 상승률이 목표보다 높다는 건데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가 있겠냐 이런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연준이 다시 매파적 목소리를 낼 거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환율이 오를 거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네. 시장은 지금 연준이 내년 말까지 금리를 100bp 내릴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1%포인트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기대가 좀 과도하지 않냐 이런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가 뭐 실제 내려갈지는 이제 그때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내년 이제 환율과 관련해서 이렇게 달러원 환율과 관련해서 이 금리 말고 또 어떤 변수가 있습니까? 네, 내년 환율 전망을 보려면 각국의 경기도 주목해야 됩니다. 네, 올해는 연준의 긴축으로 모든 금융시장 상황이 설명이 됐지만 사실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연준의 주목도가 떨어지는 시점도 분명히 올 겁니다. 네. 왜냐하면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물가가 굉장히 중요했지만 물가가 둔화하고 나면 또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외환시장에서는 그걸 각국의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환율을 각 나라의 국력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강할 때는 원화 가치가 높아지고 반대로 한국 경기가 약해지면 원화 가치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죠. 네, 이런 시점으로 환율 전망을 하는 건데요. 네네. 그래서 올해 환율이 오를 것이라는 시각에서는 내년 환율이 오를 것이라는 시각은 한국 경제 부진의 근거를 두고 있고요. 내년 환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시각은 한국 수출이 회복될 거라는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네네. 네, 먼저 오를 것이란 의견을 보면요. 네. 우리나라 경기가 부진할 거다. 그래서 원화도 약할 거다. 이런 주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표적인 기관이 NH투자증권인데요. 네. 네, NH투자증권은 내년에 원화 약세가 재개될 것으로 봤습니다. 올해보다 환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네. 내년 환율 레인지는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저점은 지금 있는 수준하고 비슷한 건데 네, 근데 고점을 1,400원 위로 봤네요. 그렇죠. 올해 고점이 1360원 수준인데 여기보다 90원 높은 수준이니까 네네. 내년에 원화가 상당히 약할 것으로 예상을 한 것입니다. 네. NH투자증권은 심지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환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근거가 뭐냐면요. 환율은 상대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로 달러가 약해지더라도 원화가 더 약해지면 환율은 오를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화가 더 약해질 근거가 뭐냐? 바로 내수 부진을 들었습니다. 내수 부진,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가 약해지면서 하느니 금리를 1%포인트 내리고 환율도 다시 1,400원 위로 오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달러원 환율이라고 하는 건 이제 1달러를 이제 원화로 표시한 거니까 달러의 가치고. 그렇습니다. 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이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데 네, 이제 우리 경기가 내년에 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진해서 네. 이제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져서 네, 이렇게 달러원 환율이 오를 올라가는 네. 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기관도 있습니다. 우리은행도 내년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네. 네, 기본적으로는 1,300원대를 유지하고 1,400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은행도 1,400원대까지 본 거네요. 그렇습니다. 역시 한국의 경기 불황이 환율 상승의 주된 논거였는데요. 네네. 우리은행은 수출 회복이 예상보다 부진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고 그래서 수출 경기 회복을 비관적으로 보면서 환율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근데 뭐 당연히 이제 반대 의견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란 의견도 많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출이 회복되면서 원화가 강해질 것이라는 게 주된 근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무역 수지 추이를 보면 6월 이후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수출액도 갈수록 커지고 있고 무역 수지 흑자 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이 늘고 무역수지 흑자폭이 확대가 되면 네네. 달러 공급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면 이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그렇습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환율 하락을 전망한 기관을 살펴보면 네. 하나증권은 내년 연말에 환율이 1260원까지 내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현재 원화가 저평가 상태라고 봤고요. 내년에는 적정 가치를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세부 근거를 보면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고 한국의 대외 건전성이 굉장히 양호하다. 이런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화가 저평가니까 네,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좀 절하돼 보일 거다 이런 설명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대외 건전성은 굉장히 양호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런 점을 근거로 대외 건전성은 양호한데 원화 가치가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적정 가치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겁니다. 네. 한국투자증권도 내년 환율이 1,200원대에서 주로 움직이고 연말에는 1,250원까지 내릴 것으로 봤습니다. 네. 역시 한국의 수출 회복이 주요 근거였고요. KB증권도 수출이 회복되며 환율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봤습니다. 네네. 연말에는 1,240원까지 내릴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환율 하락을 예상한 기관들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죠? 네, 과거 평균인 1,100원대까지 내릴 것이라고 예상한 기관은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다 보니까 그러네요. 1,200원대를 저점으로 봤네요. 네, 그렇습니다. 환율을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추이를 보면 주로 1,150원을 중심으로 박스권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1,050원이면 환율이 싸다. 1,250원이면 비싸다. 뭐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나타냈는데 네. 이제는 이런 흐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리더라도 1,200원 정도면 싸다. 환율 박스 하단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근데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내년에도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미국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우리도 똑같이 내릴 것이고 내년 중에는 계속 금리 역전이 지속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요. 예. 또 내년에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네네. 뭐 글로벌 공통적으로 경기 전망이 밝진 않은데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금융시장에서는 안전 선호 심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근데 달러가 원화보다는 안전하잖아요.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죠, 달러가. 네. 그렇게 안전 선호 심리가 나타나면 달러 수요가 늘어나니까 달러 원 환율도 높아지게 되겠죠. 네. 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이 지금 자기네 나라에 공장을 지으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다양한 제조업체들이 미국의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의 공장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달러가 필요하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공장을 증설하려는 압박도 환율을 높게 유지시키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네. 또 그리고요. 또 금융시장, 금융투자 행태에도 환율 상승 요인은 있습니다. 네. 이게 과거 10년과 또 다른 점인데요. 요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세칭 서학개미라고 하는데 네네. 2020년을 기점으로 서학개미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국내 증시보다는 미국에 투자한다는 분들이 많죠. 이렇게 국내 대표적인 연기금인 국민연금도 해외 투자 비중을 갈수록 늘리고 있고요. 네. 이렇게 국내 투자가 아니라 해외 투자를 하게 되면 역시 달러가 필요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해외 투자도 환율에는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달러 수요가 늘어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오늘 주제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됐습니다.